자, 세 번째 썰 가겠습니다. 자, 오늘 고민 사연 많네. 자, 세 번째 썰도 고민 사연입니다. 닉네임 바뀌고 싶다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바뀌고 싶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사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저도 한번 요즘 느끼는 고민 때문에 사연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25살 먹은 대학교 4학년이 되는 남학생입니다. 붕어 형님의 인생, 대학생활 관련된 썰방은 종종 인생에 뭔가가 필요하다 느낄 때 되감기에서 보곤 하네요. 좀 더 마음을 확고히 먹고 올해부터는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의 사연을 썼습니다. 인생의 시작인 즉 고3 현역 때 한 번에 가고 싶던 직업국 중 한 곳에 분자생명공학과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민 끝에 여기가 나와 맞겠구나 해서 무작정 점수만 본 건 아니고 지원하게 된 과였습니다. 1학년 때는 그래도 학점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전역 후부터 극복되지 않는 우울함, 수업을 들어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과 특성상 진출할 분야가 많지 않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등 고민으로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고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를 읽어봐도 머리만 아프고 공부 계획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 종종 에라 모르겠다 느끼기도 하고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고 잠만 자보기도 하고 2학년 때부터는 2점 초만, 작년 3학년 시절까지 무려 3번을 맞아보고 국장을 3번 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부모님께 엄청 혼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 하십니다. 다만 어머니의 부업은 좀 월급이 깎인 게 요새 있다더군요. 그래도 신기한 건 학교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다만 이 3번의 학기 동안에도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논 것도 아니고 제대로 교회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많은 알바를 한 것도 아니고 학교 상담을 받아봐도 제 스스로 고민해봐도 답을 찾지 못하고 애매한 인생을 살았었네요. 휴학해서 등록금이라도 벌어보려고 부모님을 설득해봤지만 제 스스로도 알바도 못 구하는데 휴학해서 잘 살 자신이 없고 부모님도 반대하는 의견이 커서 결국 마음을 접고 3학년에 복학하게 되었네요. 학교 적응을 못하겠다면 자퇴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자퇴하고 나서도 무언가 정말 해 나가야겠다 생각한 일도 없었고요. 3번의 학기 동안 방황한 거 잊어버리고 올해부터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부터 2학기 때 CD를 맞은 것부터 기회 될 때 한 학기에 한두 과목씩 재수강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따고자 하는 기사 자격증으로 어떤 곳을 취업할 수 있을까? 최소한 인식이 나쁘지 않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사람 힘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종 찾아보고 취업 가능한 직종은 무엇일까 찾아보고도 있습니다. 직장별 비교도 해보고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제 취미생활 중 좀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한계를 이번 겨울방학에 한번 나무 활동을 하는 것을 끝으로 취업 전까지 정말 잠시 접고 살자고 큰 결심도 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학점을 보니 예전만치 취미생활에 대한 의욕도 들지 않아서요. 다른 제 주변인들은 쉽게 딴 워드나 한국사, 커말 같은 것도 제가 한때는 정말 공부가 되지 않다 보니 따지 못한지라 올해 자격증 따는 걸 다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험 볼 계획을 올해 시험 일정을 보고 잡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사 시험도 일정을 보고 전공 그리고 취업에 관련된 기사 2개를 따고 싶어 우선 올해 기사 1차 필기 시험을 위해 올해부터 계획 세워 공부 중입니다. 토익 840, 오픽 IM도 있는데 더 올려야 하지만요. 이제 올해는 한 학기에 2과목씩 재수강을 하고 계절학기를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 과목씩 드는 게 계획입니다. 다만 고민은 초과학기 1년을 하는 걸 어머니가 너 1년 더 한다고 취업 보장할 수 있어?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하십니다. 초과학기를 하면 1학기엔 4과목, 2학기엔 3과목만 들으면 되고 그래도 아직 국장이 5번은 더 수령 가능한지라 그리고 내년 초과학기 2학기는 등록금이 반값이던데 정말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초과학기 딱 1년만 더 해서 재수강도 다 꽉 채우고 목표하는 공부들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까지 공부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는 게 많았는데 재수강 빡세게 한다고 학점 올리기가 가능할까? 좀 겁도 나긴 합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요즘 취업도 안 되고 너가 졸업 후 2년까지는 하고 싶은가 하고 살아봐라. 아버지가 그래도 가능한 건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네요. 아버지께는 정말 감사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매달 250씩 저축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있고 여동생은 올해 고3인데 대학을 아직 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하지 않은지라 제 스스로 고민입니다. 또한 아버지 사업을 미래에 물려받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학점을 좀 좋게 만들고 필요한 자격증이나 스펙을 따서 제대로 된 제가 가고 싶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네요. 어머니가 반대하시지만 그래도 초과학기 1년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하기를 정말로 희망한다면요. 솔직히 지금 현재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큼 저의 큰 소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고민 사연입니다. 아까 사연하고 마찬가지로 꽤 기네. 코우님. 오랜만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전 게임 안 해서 죄송해요. 정말 반갑네요. 저분 제 방송 예전에 즐겨봤던 분인데. 왔으면 인사를 하시지.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현재 대학교 4학년, 이제 국립, 지방의 국립대에서 이제, 오랜만이네요. 왜 인사하시지? 왜 인사를 안 하셨어요? 예전 방송하고 좀 많이 다르죠? 제가 원래 고전 게임만 했던 사람인데 유튜브 와가지고 방송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시청자는 얼마 없고 다 유튜브 시청자예요. 유튜브 트위치. 제가 지금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4년 만에 뵀네요. 4년 만에. 반갑습니다. 제가 컨텐츠를 좀 바꿨어요. 지금 고민 사연 하고 있네요. 고민 사연. 아프리카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거였는데 유튜브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사연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학점을 좀 말아 먹으셨네요. 학점을 좀 말아 먹었는데 보통 학점을 말아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제 학점 말아 먹어서 복구 안 되니까 차라리 자퇴할까? 아니면 공무원 시험 볼까? 보통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런 생각 하는데 좀 사연자분은 다른 게 어떻게 해서든 초과학기 해가지고 복구하고 싶다는 말씀이잖아. 맞죠? 보통 이런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말아먹으면 이게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학교 공부라는 게, 특히 대학교 공부라는 게 한번 꺾이면 올리기 힘드니까 보통 포기한다거나, 어차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근데 초과학기가 나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네. 저도 초과학기란 말을 처음 들어봐요. 전 초과학기란 말 주변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초과학기가 뭔지 찾아봐야겠네. 이게 그게 그거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약간 5학년이네, 5학년.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4학년 과정인데, 이게 그거네요. 왜 보면 이게 왜 대학교 4년제잖아요. 그럼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 안 하고 이제 5학년이라고 하면서 한 학년 더 하는 거. 그게 초과학기네. 아, 사람들이 5학년 다닌다고 하길래 그냥 5학년이라고 얘기 들었지. 저걸 초과학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게 5학년이, 그게 초과학기군요. 그러니까 이미 말하는 거는 5학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4학년 끝나고 바로 졸업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5학년까지 해가지고 더 좀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서 하고 싶다는 말씀이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박기호 시타님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수강생님 반갑습니다. 오세요. 수강생님이랑 비슷한 나이대 고민 상담 중입니다. 잘 오셨네요. 약간 수강생님이 보시기에 약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좀 비슷한 친구의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할 자신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동안은 없었잖아요. 그동안은 없어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약간 슬럼프 안에 슬럼프 기간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첨초에 낮은 학점을 가졌단 말이에요. 저도 학점 말아먹어서 5학년 하려다가 내 전공 살릴 거 아닌 것 같아 대학교 중퇴했다고. 이게 약간 도박 같은 것도 많네요. 5학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부모님도 그거예요. 뭐냐면 부모님이 왜 님한테 5학년 다니는 거 말리는지 그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 부모님은 왜 5학년 달리는 거 말리냐 하면 대학교 갔다 온 그게 대학교가 돈 아깝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동안 열심히 안 했으니까 5학년 해도 똑같을 거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리는 거예요. 얘는 5학년 한다 해도 지금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 어머니께서는 굳고 만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님이 다닌 대학교가 뭐 돈 아깝다. 어? 아니면 님 나온 대학교가 형편없다 이게 아니라 부모님도 님 다니고 있는 대학교나 학과가 좋은 거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미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얘가 어차피 지금 이미 나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해가지고 5학년 과정 거친다 하더라도 똑같을 것이다. 얘 보니까 그냥 학교 생활 그냥 더 하고 싶다는 거지. 정말 간절해서 열심히 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박교 시다님 간절합니까? 간절해야 돼요. 응? 초과학기를 하겠다는 거는 본인 선택이나 대신에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 지독하게 간절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 좀 심한 얘기로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영역을 다 바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열심히 할 자신이다.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왜냐? 다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건 기본 동복이죠. 그냥 저건 옵션이야. 그럼 물어볼게요. 박교 시타님한테 물어볼게. 그게 중요해. 님이 간절해가지고 다 메꾼다고 합시다. 그러면 님이 전공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어떤 취업 자리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님 전공이라는 게 취업에서 메리트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어떤 전공이냐. 요즘에는 취업 준비 같은 거 보면 플랜을 엄청나게 많이 짜야 돼. 하나 가지고 안 돼. 하나 가지고. 기업 하나 가지고 짜는 게 아니라 거의 웬만한 기업의 어떤 로드맵을 다 짜야 돼요. 그렇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말까 하는 세상이야. 요즘에는. 요즘에 워낙에 뭐라고 해야 되지? 스펙 인플레가 너무 심하잖아요, 인플레가. 너무 이게 스펙이 과도 오버 스펙 돼버렸잖아요, 지금. 기업에서 뽑는 어떤 스펙 요구사항이. 맞잖아요. 솔직히 그 스펙 다 필요도 없잖아, 사실. 쓸 일이 아예 없는데. 근데 막상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스펙을 따가지고 들어가는 거 보면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딴다는 거지. 너무 말도 안 되게.
정말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요즘에 취업 시장에. 기사 뭐 싼 기사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럼 아버지가 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이렇게 하는 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한 번만 믿어주시고 한 번만 믿어주시고 제가 원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신에 제가 만약에 뭐 했는데 안 되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업 물려받겠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런 걸로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부모님한테 얘기하다가도 뭔가 애매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들어서 그래요. 가족들이. 왜냐하면 그동안 애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갈팡질팡하는 모습.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뭐 2점 초만 3년, 3학년 시까지 무려 3번을 맞아보고 2점 초면 솔직히 공부 안 한 거잖아. 공부 안 한 거란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는데 많은 동 했단 말이에요. 한국까지 안 간 건 아니지만 성적이 거의 솔직히 좀 바닥 수준이었다는 거.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솔직히 대학교 4년제 2, 3학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2, 3학년이.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전이잖아요. 1학년은 워밍업이고 사실 진짜 싸움은 남자 군대 갔다고 2학년, 3학년 그때 싸움이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하잖아. 그 중요한 시즌에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방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박기호 시다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근데 대학교 다녀보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4년제 나오신 분들한테 좀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이 5학년까지 가가지고 저분이 쉽게 간절하게 하면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저렇게 말아먹으면 복구가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난 그부터 좀 묻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5학년은 주변에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감히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만한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수강생님도 의견이 주셨는데, 이 5학년 듣는 게 정말 열심히 하면 저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만 까먹는 건지. 아까 코어님도 입장을 주셨는데, 근데 이게 초과학기 자체가 그거예요. 초과학기 자체가 내가 학교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던 증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초과학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만약에 이제 학교생활 정상적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다들 좀 말하는 게 다 부정적이네, 이게. 안 좋을 거라는 거. 근데
이게 나 가만 생각해보니 그거네. 초과학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학교 생활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증거잖아. 내가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성적 어느 정도 얻고 그 가운데 학교 생활 열심히 했으면 굳이 초과학기를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잖아요. 왜냐면 모든 4년제 졸업한 사람들이 초과학기를 하지 않잖아요. 뭔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면 그거 어때요? 지금 초과학기를 하는 것보다 초학기를 한번 하는 것보다 휴학기를 한번 내보는 거 어때? 휴학기를 내가지고 좀 부모님 일하는 거 잠깐 1년 동안 해보는 거 어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뭔가 계속 뭔가 스포 돌리기보다 아버지가 부모님 얘기하셨던 대로 여기 보면 아버지 사업 미래 물려받는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냥. 휴학기 내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 인생의 또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교 시타님도 아셔야 돼요. 그냥 학교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막상 사회가 필드에서 일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통해서 성적을 올리는 거하고 막상 내 실무 분야에서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올려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분야예요. 학교에서 까타먹었다고 세상에서 까타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적응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취업이라는 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취업이 잘 되는 건 맞는데, 취업이 잘 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취업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입장권이죠, 입장권. 그냥 본선 티켓이죠. 본선 티켓 확보했다고 해서 내가 우승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승까지 가는 게 아닌데, 들어가고 나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적응 못하고 나온 사람도 있어. 그래서 차라리 나는 님한테 필요한 게 그거예요. 뭔가 학점을 올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난 오히려 님한테 필요한 게 공부보다 세상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아는 거.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오고 돈 버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어떻게 되는 것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수입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사람들이 아버지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를 옆에 따라다니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미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이 공부와 별도로 우려가 되는 게 있어. 뭔지 아세요? 님은 님 스스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님이 사회생활하면 굉장히 취약한 위크니스로 작용할 거예요. 남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남 밑에서 일하고 이것저것 경험을 쌓는데, 이 대학생활과 별도로. 근데 님은 대학생활 외에는 마땅히 한 게 없어요. 차라리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세상이 뭔지 깨닫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사람 만나고 일하면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니까 일벽이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그 아버지께서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해보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한번 휴학기를 내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일 배우거나 하면서 세상 경험을 쌓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성이 맞아가지고 그 일 계속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뭐 일하시거나 뭐 가게 하시는데 나는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대학교 다녔는데 막상 대학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일 도와주시고
생각 들어서 그냥 휴학기 내고 부모님이 도와드리고 했는데 장사해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길로 빠져버린 거야.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런 건 잘 풀린 케이스예요. 아버지는 공장 운영을 하십니다. 주로 들어오는 자재들을 점검하고 계약을 맺어 다니나 하십니다. 그럼 사람 상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아버지가 하는 일이 사람 상대를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체랑 미팅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 그럼 님이 그동안 일했던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게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제가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초과학기 수행하면서 대학 다니는 것보다 한번 휴학기 내면서 휴학기 내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해보는 거 어떠냐. 나는 오히려 님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뀌고 싶다니? 바뀌고 싶다니 내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님은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그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이 쥐어짜겠다고 그렇게 몇 번을 다짐하고 대학생을 했는데 막상 계획한 대로 자격증 못 따고 성적 복구 못 하고 취업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나름의 행복 회로를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계획은 깨지라고 있는 거잖아. 계획이 여러분 세웠다고 해서 다 됩니까?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여지껏 살아보니까 그래. 계획이 착착착착 들어맞는 경우보다 내 개인적인 사유나 외부적인 사유로 깨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 오히려 그때 님이 난 극복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계획했는데 자격증 따기로 뭐 했는데 몇 개 못 딴다거나 아니면 학점 열심히 했는데 수업을 못 따라가서 내가 원하는 학점이 안 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취업할 것이 더 없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말이지.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큰 거야. 왜냐? 위 만약에 아까 2점대 초반이 아니라 한 3점대 초중반 맞았으면 다른 사람도 하라고 얘기했을 거야. 어느 정도 학점이 보장이 되니까. 근데 님은 사실 2, 3학년 말아먹기 너무나도 커요. 2, 3학년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우고 공대면 2, 3학년에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레벨이 높고 가장 많은 걸 배우잖아. 그 가장 많은 걸 배워야 될 시점에 님은 열심히 하지 못해가지고 성적을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2점대 초반에 맞았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배웠던 과정을 마스터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제대로 내가 확실하게 캐치하지 못했다는 것이 돼요. 어서오세요. 그런 와중에 초학경에서 해가지고 계획을 저렇게 바리바리 짠다고 해서 과연 본인이 성취하는 게 얼마나 있을 거냐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사람이 그렇게 한 번에 화가 안 바뀝니다. 내가 요즘 겪어본 결과 서서히 바뀌는 거 있어도 갑자기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든 것처럼 180도 확 바뀌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야. 사람이 그렇게 단번에 확 바뀌기 힘들어요. 처음엔 바뀐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걸어왔던 그 앞전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게 돼. 아까 내가 절박하냐 물어봤잖아요. 간절하냐 물어봤잖아요.
지금 대답할 때는 간절하다 얘기했지만 그 간절함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막상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게 나오고 난관이 봉착하게 되면 그 간절함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원초적으로 얘기할게. 바뀌고 싶다니. 바뀌고 싶다니 대학을 왜 다녀요? 대학을 왜 다닙니까? 학교를 왜 다녀요? 여러분 학교 왜 다닙니까? 취업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근데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도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 밑에서 일한다 하면 돈 달라고 하세요. 월급 그대로. 자,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고, 아니면 대학을 가서 취업하는 것도 돈 버는 거예요. 근데 후자가 지금 월등하게 어려워요. 전자보다. 저도 어찌 보면 종종 학생 경고 2번 맞았어도 다 복구하고 취업을 하거나 다 재수강으로 떼었다는 주위의 몇몇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많은 생각을 했었답니다. 근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말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참 우리나라 이게 참 문제야. 왜 보면 왜 공무원 학교 쓰기도 보면 뭐 나이 든 사람도 합격해 뭐 직장 다니고 합격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게 합격할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한 명 뒤에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나가리 먹었는데 우리 눈에는 그 합격한 사람 한 명만 보이는 거예요. 된 사람 한두 명 보이는 거야. 그렇게 했다가 말아먹은 사람들, 죽도 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는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왜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 보면 합격 수기도 있지만 불합격 수기도 있어요. 불합격 수기. 합격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합격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계획한 대로 이렇게 악바리처럼 해가지고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이 월등하게 많은 거예요. 안 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 게 시기가 너무나도 안 좋아요. 시기가. 그게 보면 뭐 아까 바뀌고 싶다는 얘기했던 그 사례가 최근의 사례가 아니라 예전의 사례일 거야 아마. 최근의 사례였을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2020년에 벌어진 일이라면 말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2016년, 15년 그때 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예전이었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이 취업에 대한 허들이나 이 커트라인이 너무나도 높아졌어요. 수준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졸업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장학금 받고 해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수준이 더 떨어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빚도 못 보겠죠. 제가 왜 한번 휴학하고 휴학기 되고 아버지를 배워보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들면 오히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바뀌고 싶다니만 중요한 건 한 번쯤 이렇게 뭔가 실전에 부딪힌 일을 한번 해봐야 돼. 실전에 부딪힌 일을 해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냐? 일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일해보니까. 뭐냐 하면, 아, 공부가 제일 쉬웠구나. 공부에서 어려운 것보다 밖에서 욕먹으면서 일하는 게 더 힘들구나.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버는 게 더 힘들구나. 공부가 정말 쉬운 거구나. 나는 이걸 왜 어렵다고 생각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보면 여러분들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책인데 왜 장수수 변호사님의 공부가 제일 쉬웠어 있잖아요. 그 책이 정말 공부가 제일 쉬운 게 아니라 그분 인생을 보면 공부가 쉬운 게 맞아요. 근데 일반 사람도 공부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을 보면 그분은 집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제 집이 빚이 많으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벌 수밖에 없어가지고 매일 노가다리를 뛰었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이 노가다리 뛰면서 겪어보니까 오히려 공부할 때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워낙에 힘들게 일을 하니까. 그분이 노가다리 할 때 90년대 초중반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힘든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는 뭐 노동법이나 인권 뭐 그런 게 전혀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뼈 빠지게 일하면서 진짜 몸 알배기고 다치고 파스 붙이고 해보니까 공부만큼 편한 게 없구나. 공부를 그래도 앉아서 하면서 뭐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고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그냥 쓰고 외우고 하는 거지 않냐.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이 필드에서 하는 일을 하고 나서 깨닫는 게 뭔가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밖에서 일하고 나서 정말 공부가 정말 편한 거였구나. 나는 왜 이걸 가지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막상 처음에 힘들었지만 일하고 나서 이게 다 맞네? 어, 차라리 이걸 제대로 배워서 내가 아버지 일을 도맡아 하는 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님이 그냥 자꾸 학교라는 이 울타리에만 있는 것보다 학교에 있는 울타리만 있는 것보다 뭔가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더 맞다고 봐요.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평생 우리가 학교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학교라는 이제 울타리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사회라는 곳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서 오랫동안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적응 못하고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바뀌고 싶다님이 뭐 정녕 내가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취업은 했지만 적응 못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겪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버지 밑에서 미리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깨닫게 되는 것들이 공부 외적으로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필드에서 내가 겪어보는 거.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일 배우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접으라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생각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도 많고. 자, 수강생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거. 복구에도 정기 수강과 계절학기, 초과학기, 졸업유예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새는 학교에서도 말도 많아요. 재수강으로 다 복구되면 제때 학점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그래서 교수님들도 재수강 때는 그걸 감안해서 짜게 주시는 걸요. 그렇죠. 아니, 저 말이 맞는 거야, 수강생님. 맞잖아요. 저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역차별 맞죠? 아니, 맞잖아요. 그 열심히 한 사람들 입장이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지. 왜 이제 와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네가 진작에 열심히 했으면 계절학기, 초과학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 누구는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수업 다 챙겨 듣냐? 각자 사정이 있는데 다 참고 다 듣는 거지. 어? 그렇게 뭐 학교 생활할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다가 갑자기 계절학기, 초과학기로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 열심히 한 거 뭐가 되는데? 그때 열심히 하고 성적 올리고 뭐가 되냐고. 그걸 퉁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뀌고 싶다니 뭐 아까 그 2018년, 19년 그 취업 사례가 그게 누구나 다 있는 사례가 아니라 정말 극소한 사례라는 거예요. 극소한 사례. 우리가 뭐 인터넷 같은 데 글 같은 거 보면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 같잖아요.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바뀌고 싶다니. 그 사례들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님이 생각하는 그 의사는 그 사람들의 조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가 무지하게 좋았다거나 과가 무지하게 좋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스펙들이 굉장히 많이 받쳐줬다거나 그래서 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글만으로 이렇게 짐작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해 뭐냐 그 사람이 원래 그 학교 다녔으니까 그 정도 학교를 다녔고 그 과가 좋았으니까 그 외에 뭐 학고를 맞았다 뿐이지 상당한 뭐 어떤 자격증과 스펙을 보유한 사람이었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뭐냐면 모든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다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모든 학교 모든 학과. 그러니까 저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가능성도 크고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정이라는 것은 뭐 박기호 시다님이 스스로 하시겠지만 뭐 제 생각과 시청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님은 지금 뭐 초과학기 같은 거 해가지고 남은 학점을 복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보는 것이 어떨까? 일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하려고 학교 가는 거고 자격증 따는 거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미 졸업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갈 만한 곳이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박교 시장님. 취업한 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 설령 졸업한다 하더라도 지금 취업 준비생 선배들이 겪고 있는 과정 그대로 겪을 거예요. 인턴, 계약직 과정 겪을 거예요. 그럼 시간이 더 들어질 거야. 지금 메로나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정상적으로 가는데 3년은 걸린다고 하거든요. 3년. 그 3년 동안 이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2023년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거, 시간 투자했던 게 헛고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세상 경험을 한번 쌓아보시고 나서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난 님한테 하나 더 얘기하자면 왜 이제 와서 정신 차렸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좀 일찍 정신 차리시지. 1년만 더 일찍 정신 차리시지. 1년만 더 좀 방황 좀 덜 하시지. 그 사람들도 생각해보 님보다 스펙이 더 좋았을까? 학점 관리 더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님보다 학점 관리 더 잘했고 조건은 나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초과학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초과학기 안 한 사람들도 비빌대고 있는데 초과학기 한 사람들은 더 힘들겠지. 그러면 너무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당장 내가 가능한 것을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아버지. 이미 나중에 한 나이를 한참 먹잖아요. 한 5년 뒤가 되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내가 뭘 하겠다고 초과끼리 뭐니 그거 하면서 시간을 때웠을까?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막상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좀 숨고르기 한번 하고 휴학하고 아버지 밑에서 일 배우고 좀 세상 경험을 쌓아라. 그럼 느끼는 게 좀 많을 것이다. 너무 무리하게 무리수 잡지 말고. 이 초각기를 하는 학생들의 현실은 굉장히 좀 냉정하다. 좋지 않다. 그래서 일해보고 나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그게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막상 해보고 내가 일에 적성이 많고 능력이 맞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잘 결정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말을 못 드려 죄송해요. 좋은 말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잘 세상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살아가면 도움이 되는 게 더 많아요. 책에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결정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거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